뭐 최근에 뭐 북미 고위급 대화는 열렸지만은 뭐 예상대로 양쪽에 그냥 평행선으로 이제 입장만 확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 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중국 언론하고 미국 언론이 다르게 나갔어요. 중국 언론은 뭘 부각했냐면 중국어로 이렇게 회의jen과 회의탄, 회유 다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언론에 나간 걸 보니까 그 사실 이번에 웬디 셔먼이 만난 그 상대방이 카운터 파티가 누구냐면 셰펑이라는 외교부 제일 마지막 순위 외교부 부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4시간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왕이는 중국식 표현하면 회의jen, 회견. 회견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그래 내 한번 만나줄게 뭐 이런 상태 카운터 파티가 아니라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 오기 전에 언론 잘 아시게 언론에 만나냐 안 만나냐 어느 날까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 일정을 조율할 때 왜냐면 토니 블링컨 말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이 셔먼이거든요. 그게 미국 쪽 상대가 토니 블링컨은 그때 양재차하고 1대1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셔먼이 다닐 때는 자기 보기엔 그래도 왕이 정도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부부장 제1 부부장 정도 예 제일 부부장 정도는 줘야 된다는데 중국에서 제일 나서니까 노 하다가 결국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왕위는 회견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천진에서 만났는데 뉴스에 나간 거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셰펑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왕위 등 관련자들과 4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나왔고 중국 쪽에서는 언론에서 두 가지를 부각했어요. 건 셰펑, 그러니까 셰펑하고 회담을 하고 회담을 하고 왕위가 회제를 해줬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정확한 요구清단을 줬다. 그거 보셨죠? 뭘 분명하게 구체적 요구 사항을 줬어요. 셰펑이. 그 다음에 왕위는 3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왕위가 제시한 3가지 레드라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건드리면 전쟁이라는 거고 구차하게 말해야 되는 거는 셰펑이 말해요. 셰펑이.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3가지를 말해요. 구체적 사항. 具体清单.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 3가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거 보면 웃었는데 첫 번째. 거기서 보면 중국 정부가 뭘 제일 중요시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산당 간부와 첫 번째 요구가 우리 보기에는 만나면 관세를 철폐해라든지 뭐 이런 요구할 것 같잖아요. 경제적 요구를 할 것 같죠. No. 첫 번째가 뭐냐면 공산당 간부와 정부 관료와 여기에 대한 비자 제재를 당장 없애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가는 거를 굉장히 컨트롤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없애라는 건데. 근데 내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중국인 비자를 제한을 없애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 공산당 간부와 정부 기관과 이런 출입국 제한을 없애라고 나와 있어요. 2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없애라. 2번 세 번째 유학생 비자 명확하게 유학생 비자 이런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리고 멍완조 화웨이 딸 거기에 대한 이런 걸 짱짱 풀어줘라 뭐 이런 거예요. 순위가 1, 2,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 정부, 기업, 그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이에요. 당 간부. 미국 출입을 마음대로 좀 하게 해라 이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노 코멘트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미국 쪽에 또 제시했잖아요. 시오면이 말한 게 뭐죠? 핵심이 뭐죠? 인권이죠, 뭐 셔먼 쪽을. 결국 국제 질서를 국제 위반하는 이런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재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 신강, 티베트, 홍콩, 대만 뭐 이런 데서 뭐 어떤 침해라든가 질서 파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확장을 우려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이 이런 민감한 자기네 미국 군사기업들 때마다 민감하게 돼 이런 거 우려를 표현하고 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제시한 거지. 자 이렇게. 그냥 읽고 끝났죠, 뭐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 둘이 서로 협상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전 세계가 보는데 이렇게 공산당 간부의 비자를 좀 제한을 없애라 이런 말 쓰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로 구체적으로 네 원하는 게 뭐니? 내 원하는 게 뭐니? 서로 침범은 안 되는 게 뭐니? 명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제시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받기 하는 거지. 예. 자, 요거 내가 해줄게. 예. 너는 요거 해줘라. 이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실무진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눈에 띄우는 게 그 중국 대사가 이번에 사러 갔어요. 예. 원래 없었잖아요. 한 달 동안 공백이었는데. 근데 왜 갔겠어요? 이제 G20가 열려요. 예. 10월 말 11월 초에. 그냥 그때 시진핑하고 지금 바이든이 아직도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날 그때 거라는 만나려면 예상. 예. 지금부터 대사들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뒤에서 무슨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시한 거 가지고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저 이제 예. 타협을 해주고 네. 그 성과를 가지고서 이제 발표하겠죠. 여기서 서로 조율을 할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만났을 때 뭐 그런 절차가 지금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문제는 실무진이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대통령과 주석 간의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무진에서 이렇게 이런 걸 냈겠어요.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 대사들 젊은 사람이 갔거든요. 55세인가? 예, 시진핑이 가장 측근이 갔어요. 그래서 대변인 하던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정리하면 확실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열전이 나는 거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서로 제시한 거예요. 야,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이거 건드리면 전쟁이야.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전쟁을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는 중국 정책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사실 늘 바이든 정책을 항상 모순된다고 제가 항상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리가 거의 됐어요. 정리가 된 것 예.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거예요. 확실한 거는 중국과의 이런 전쟁은 절대 피하자라는 게 이건 절대 노예예요. 예. 근데 이번엔 얘기한 게 뭐냐? 만약에 전쟁이 나온다면 꼭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런 열전이 나온다면 인터넷상의 데이터 공격.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날 수다 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레드라인 제시한 거 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국제 질서를 정하는 자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국제 질서를 누가 중국말로 하면 세이 솔라 소안. 아시아에서 국제 질서를 누가 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다 했는데 중국이 커지면서 2008년 이후로 중국이 아시아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1대1로라든지 AIB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질서도 미국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레드라인이 아까 그거거든요. 예. 남중국해하고 대만 맞아요. 해협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우리가 지키자. 그럼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번에 미국이 먼저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한 라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 괜히 서로 상대방을 오해해서 열들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세라는 게 보여졌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제가 늘 항상 바이든한테 늘 질문이 뭐냐면 왜냐면 트럼프는 애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을. 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바이든은 애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왜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을까? 그게 이렇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명확해졌어요. 전략적 경쟁자 왜 애니미가 아니냐. 이래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 지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이 그래 네가 맨날 중국이 이제 중국이 지금 다자주의를 외치고 있는 거고 국제 질서를 외치고 있는 거고 막 국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맨날 미국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경쟁하는 걸 방해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거죠. 그래 좋아. 네 좋아하는 게임 경쟁하자 이거죠. 경쟁하자. 대신에 제도와 표준을 놓고 하자 이거죠. 근데 이렇게 딱 들이대면 중국이 불리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도와 표준은 미국 동맹국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말빨이 세고 예. 유럽 등등 동맹국이 만드니까 제도와 표준을 만들어 버리면 꼭 중국 기업들이 지킬 수 없게 만들겠죠. 예. 거의. 그러면 경쟁이란 말 해놓고 실제는 그거 다 지키면서 하려면 자연스럽게 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그래 경쟁으로 하자 이거지. 경쟁으로 하자 이거지. 제도와 표준을 놓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무섭네요, 그게. 그래서 맨날 국제 질서를 예. 방해하는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장기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트럼프처럼 1대1로 빡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개혁 가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빨리 때려서 빨리 단판을 끌어내서 빨리 이런주의고, 그 바이든은 그게 뭐죠? 천천히 온도를 올려서 개구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예. 뭐죠?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진짜 우세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중국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중국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갖다 지금 뭘로 몰죠? 인권 탄압, 예. 반민주주의, 예. 독재 예. 이런 걸 하면은 그 뭐 프레임을 딱 씌워놨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의 하에 소프트 중국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강하고 예. 플레이를 가장 잘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말하는 게 뭐죠? 야, 저기는 위험하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라는 건 기대거든요. 경제라는 게 뭐예요? expected, 기대잖아요. 예. 경제라는 건 기대고 경제라는 신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기대도 없어지고 신용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 어떻게 되죠?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투자하다가 경제라는 건 불확성이 커지면 안 되니까 예. 아, 또 모르겠으니까 이러면서 의사결정이 점점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시간만 흐르게 되면 예. 결국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뭐 위축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파워로 중국을 프레임 싸움하면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라인 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쟁이라 쓰고 실제는 소프트 파워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와 서로 표준으로. 간에 예.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예. 시간을 좀 벌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장기전이면 중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소프트 파워 게임으로는 예. 중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전 리커창 총리가 네. 칼 하나를 가는 심정으로 스네 뭐 이게, 예, 네, 그쪽 네. 과학기술 네. 쪽에 전념하겠다. 칼 하나를 10년 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잘하는 게 스네 모이지안 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날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실력이 엄청 강해. 예. 절대 같이 안 싸워요. 예. 네가 날 때렸지.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忍辱负重 참겠다. 아. 그리고 只要青山在 산만 있으면 산만 있으면 불뗄 걱정이 없다. 예. 부파 허차에서 그러니까 산만 있으면 불뗄 걱정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국 사람 철학은 뭐냐면 계란으로 절대 바위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 가면 윤병길 의사 공원이 있잖아요. 윤병길 예. 의사 도시락으로 폭탄 터뜨렸죠. 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있어야 나중에 가서 비수라도 살짝 찌르는데 내가 죽어버리고 예. 안 될 때 왜 싸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다른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예, 그러니까 중국 철학 그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학기술에서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칼을 갈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산업 정리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데 돈 가는 걸 다 같은, 몰아가지고 예. 양을 모는 것처럼 미래 산업에서 선점을 해야 예. 미국의 목조임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왜? 미래 산업이란 게 뭐죠? 하나만 예를 들면 풀지는 않을 게 신에너지 자동차 쪽으로 가버리면 석유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은 예. 2030년부터 이제는 석유 자동차가 못 달려요. 법으로. 예. 중국은 2025년이면 25% 저 거리에서 달리는 자동차 25%가 전기 자동차여야 돼요. 그러면 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합니까? 석유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는 중국이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달러 운명에서 달러 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석유를 이제 안 쓰게 되면 완전히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의존도가 확 줄어들어 보면 석유 달러 힘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나머지 이란이나 이런 미국과 관계 나쁜 나라들하고 위안화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중국의 그 위안화 선물이 다 이란과 이런 두바이 이런 데 위안화 선물 결제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분은 위안화 선물로 위안화 결제로 돌려버리고 신에너지 자동차로 갚버리며 석유 달러 힘이 쭉 줄어들며 달러 체제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래 산업에서 선두 고지를 점해야
미국의 이런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배터리니 배터리가 미래의 석유 오펙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배터리 오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강한 나라가 일본, 한국, 유럽, 중국, 특히 중국이 중국, 일본, 한국 제일 강하고요. 미국이 약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미래의 오펙은 이제는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행히도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결국에 지금 중국이 그 데이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사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쭉 규제를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자기들 내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통제력이 공산당 쪽에 와야 나중에 필요할 때 전시 상황에서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저기다 놓고 근데 그게 파워가 민간으로 가버리면 전시 상황일 때 내 생각대로 흘러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를 내 쪽으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다들 이제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부분인데 미국이 일단 중국의 반도체를 아예 뿌리부터 이렇게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아예 지금 굉장히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국은 자체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면서 뭐 제3세대 반도체도 개발하고 지금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3세대 반도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첨단 공정까지 쓰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미나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정말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 연구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뭐 이렇게 지금 엄청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 세미나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각계에서. 각계에서? 네, 지금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래는 지금 반도체 부족해서 막 지금 자동차도 못 만드는 세대니까 얼마나 반도체가 전략적 자원으로 국가 안보 산업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 기재부, 산업통상자부, 뭐 과기부 지금 엄청 세미나를 해요. 그 다음에 정부도 하고 대학교도 엄청 하고요. 연구기관, 싱크탱크 엄청 해요, 지금. 기업들도 지금.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통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중국이 혼자 할 수 있냐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percentage, 그러니까 대다수 답을 이렇게 들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엔지니어들 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다 중국이 못할 거라고 답을 해요. 안 될 거라고. 왜요? 근데 이게 유사한 답이 옛날에 그 일본이 한국이 못한다고 했거든요, 반도체를. 그랬었죠. 죽어도 못한다고 했고. 근데 좀 상황 다르긴 해요. 한국이 반도체 삼성이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 또 밀어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문제 미국이 중국을 못하게 하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거는 중국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EUV 같은 이런 장비를 미국이 잘하는 게 장비예요. 미국이 강한 게 장비예요. 나머지는 중국이 다 할 수 있어요. 메모리도 그렇고요. 시스템 메모리도 그렇고 패키징, 테스트 이런 거는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시스템 메모리도 한국은 아예 명함도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중국이 3, 4위를 해요. 그러니까 딱 장비만 빼면 중국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파운드리가 삼성하고 대만이 TSMC. 3나노미나 5나노 이슈는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12나노미나 SMIC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CEO가 말한 게 사실 7나노미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지금 대만이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삼성이지만 중국도 적어도 한 10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예 0인 게 장비예요, 장비. 0. 중국이 0. 한 대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이제 장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가 세계 1위잖아요. 화웨이가 자체 R&D 력이 세니까 화웨이를 전략적으로 반도체 장비로 지금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장비로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EUV하고 DUV가 있어요. EUV하고 DUV는 무슨 차이냐면 기술은 EUV가 강해요. 그래서 3나노미, 5나노미 할 때 EUV로 해줘야 코스트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런 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반도체를 쓸 수가 있는데 DUV라는 거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3나노미 파일을 세미 공정에 가버리면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초문학적으로 가버리면 예.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화웨이 많은 시스템이 다 DUV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TSMC도 처음에 할 때 7나노미도 처음에 EUV가 DUV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DUV로도 돼요. DUV가 중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UV하고 DUV 차이가 딱 그 차이 코스트. 한 번 쏘냐 여러 번 쏘냐의 차이다가 코스트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EUV를 중국이 지금 할 수가 없고 못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으니까. 네,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왜냐면 그걸 장비 사가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중국은 DUV 쪽으로 승부를 갖다 거는 쪽으로 가고 아니죠. DUV는 이미 다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해야겠네요. 예, 새로운 기술 개발하든 아니면 EUV를 어떻게든지 사람을 빼오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삼성도 세계 강자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사람을 일본에서 많이 빼왔어요. 스카우트했죠. 예. 그다음에 그 중국도 SMC가 지금 뭐 7나노, 12나노 하는 것도 다 TSMC 사람 빼간 거거든요. 그건 EUV도 지금 그 EUV 안에 사람을 야, 내 네 평생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게 올래 안 올래 하면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UV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모른다 이게 답이 모른다.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텐센트, 뭐 알리바바, 바이두가 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지금 뉴스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건 웃기는 소리고요. 왜 웃기는 소리냐면 얘는 플랫폼 안에도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 자본을 아까 말했죠. 약물 우리에 몰듯이 자본을 얻어는 이런 자꾸 플랫폼이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아까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심 있는 자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쪽에 투자를 해라.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고첨단의 돈을 써라 이거죠. 돈을 얻으면 거기다 몰아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거대한 지금 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제 느낌에는 핵심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할 수 없다고요. 답은 모른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들이 중앙은행 통화로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라에 가면 비트코인 직접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